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제2윤창호법이 오늘 새벽부터 시행됐습니다. 경찰이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었는데도 음주운전은 여전했습니다. 수백억 원의 청사 리모델링 비용을 자치구가 상환해야 한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 전임 청장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민선 7기 광주시정 1년을 평가한 시민단체가 광주시 산하 기관장 인사에 낙제점을 줬습니다. 건강식품으로 각광받던 매실이 소비 부진으로 가격이 크게 떨어져 처음으로 산지 폐기 수단이 동원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제2윤창호법의 핵심 취지는 술 마시면 아예 운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법 시행 첫날부터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대대적인 단속이 예고됐는데도 적발된 음주운전자가 적지 않았고 불과 몇 분 차이로 처벌이 달라지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단속 현장을 남궁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찰이 빠르게 도로 위를 뛰어갑니다. 차를 버리고 도망가는 음주운전자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잠시 뒤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 아니 인정한다고요. 그래요. 아니 인정할게요.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이 대대적인 음주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25일 0시부터 제2윤창호법이 시행됐습니다. 면허 정지 수치는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 수치는 0.1%에서 0.08%로 강화됐습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새벽 0시를 기준으로 처분이 달라지는 진풍경도 펼쳐졌습니다. 어떤 운전자는 몇 분 차이로 면허 취소를 면했고 보세요. 됐어. 0.099 면허 100일 정지 수준. 면허 100일 정지 수치 나왔습니다. 몇 분 차이로 이분은 지금은 정지. 같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99%이지만 이 운전자는 새 법을 적용받아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수치가 몇이야? 0.09. 와, 너무 억울한데.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이 며칠 전부터 예고돼 있었지만 시행 첫날 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26명으로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 7명 늘었습니다. 광주경찰은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야간 단속과 더불어 낮 시간대에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새벽 심야 시간에도 음주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제2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도 강화됐습니다. 처벌 상한은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천만 원으로 늘었고 삼진 아웃제였던 면허 취소는 이제는 2번만 걸려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터널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때문에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소방차나 구급차가 접근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 화순 너릿지 터널 안에서 교통사고로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운전자들이 너나 없이 길을 열어줘서 위험한 상황을 피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순 신너릿제 터널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등 3중 추돌 사고가 일어난 것은 오후 3시 반쯤입니다. 중상자를 포함해 4명이 다쳐 병원으로 가야 할 상황이지만 길이 꽉 막혀 이도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가 터널에 접근할 때만 하더라도 길은 꽉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방차가 접근하자 차량들이 하나둘 길을 터주기 시작합니다. 마치 바닷물이 갈라지듯 시민들이 길을 터주면서 2차선 도로에 차로 하나가 더 만들어졌습니다. 시민들이 만들어준 응급도로는 환자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터널 속 사고 현장까지 쭉 이어졌고 사고 접수 13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차량이 2열로 서가지고 굉장히 막혀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차선 중앙으로 해가지고 사이렌 키면서 가니까 이제 양쪽 사선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을 이제 비켜주셔가지고. 광주 전남 시도민들이 보인 모세의 기적 덕분에 병원으로 신속히 옮겨진 부상자들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 전 광주 수안동에서 시민들이 불이 난 차에 갇힌 운전자를 구조한 데 이어 시민들의 의료원 정신이 또 한 번 빛났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남구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수백억의 재정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불가피합니다.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 남구청과 전직 구청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즉각 반발하면서 법적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재임 시절 남구청사를 리모델링해 이전을 추진했던 최영호 전 남구청장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감사원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거나 회계를 검사하는 기관인데 기관 간 분쟁에 개입해 결론을 내린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법령과 계약서 문구도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이 위탁개발비 상환 책임이 남구에 있다는 근거로 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위험부담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고 규정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남구와 남구 주민의 이익을 최대로 생각하며 계약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구에 유리한 계약이 체결됐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이 부분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최 전 청장은 감사를 벌인 감사관이 구청장 결재 없이 사업을 추진한 담당 직원에게 감사에 협조하면 면책해주겠다는 회유성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구청도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힌 가운데 재심 청구와 개발비 상환과 관련한 민사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리적인 해석과 다르게 캠코와 저희가 맺은 사적 영역에서 계약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민사 부분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봐야 된다. 그것이 저희 남구청의 입장입니다. 전직 구청장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 청사 리모델링 이전 사업이 수백억 원의 상환 책임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정가에 뜨거운 이슈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어제는 2명이 번갈아 썼던 조선대학교 총장실을 오늘은 한 명도 쓰지 못했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오늘 아침부터 총장실 문을 걸어 잠갔고 총장실로 출근하려던 강동원 총장은 업무 방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홍성금 총장 직무대리는 총장실 대신에 교무처장실에서 직무를 했습니다. 조선대 법인이사회는 강 총장의 해임을 취소한 교원소총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내일이나 모레쯤 행정소송을 제기하되 효력정지 가처분은 신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선 7기 출범 1년에 맞춰 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시정을 평가한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긍정평가보다는 부정평가가 많았고 특히 인사행정과 청년정책에는 낙제점을 줬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취임한 지 1년, 시민단체인 참여자치 21은 인사행정을 낙제 수준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광주시 산하기관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나 도덕적 흠결이 큰 후보가 추천되고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인물조차 임명을 강행하면서 인사혁신을 기대했던 시민들의 열망을 무참히 꺾어버렸다고 혹평했습니다. 좁은 인사풀 내에서 끊임없이 인사할 때마다 정실 인사다 또는 보훈 인사다 캠프 인사다 그 틀을 벗어나지 못했던 부분. 민선 7기 광주시 중요 정책 가운데 청년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참여자치 21은 지난 1년 동안 추진된 청년 정책이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와 창업에만 집중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청년이 행복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시가 직접적으로 광주 청년들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사업들은 없다라고 할 수 있고요. 정책적으로 평가할 만한 사안들도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문제를 시민 공론화를 통해 해결하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낸 것은 민선 7기 광주시가 나름의 성과를 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건강식품으로 각광받던 매실 소비가 줄고 가격도 크게 하락하면서 재배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매실 주산지에서는 처음으로 산지 폐기라는 극약 처방을 꺼내들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바닥에 깔린 매실 위로 굴삭기가 돌과 흙을 뒤덮습니다. 올해 갓 수확한 매실을 땅에 묻어 폐기하는 겁니다. 10kg 한 상자에 한때 6만 원을 호가했던 매실 가격은 올해 3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 재배 면적 증가와 소비 감소의 영향으로 매실 가격이 끝없이 떨어지자 결국 농민들은 시장 공급량을 줄이기 위해 산지 폐기라는 최후의 수단까지 동원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30% 정도 포기를 해버려요. 생산해도 임금이 안 받으니까 안 따버려. 병충해 다음에 또 해먹지도 못하고 너무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 올해 처음으로 배정된 매실의 산지 폐기 물량은 광양 150톤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모두 500톤.
농가에 지급되는 3억 5천만 원의 보상비는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청매실 수확이 대부분 끝난 데다 일부 지역은 산지 폐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해 가격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너무 그냥 금액은 작은 금액이거든요. 농약값이나 TV값이라도 하라고 이제 하는 그런 극약 처방이죠. 매실 재배 농민들은 이 같은 산지 폐기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매실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보존해주는 최저가격 보장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체약물 할 게 없습니다. 열대과일 해봤자 시설도 해야 되고 이게 초기 비용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농촌엔 노령화 이거 노령화 돼가지고 이와 함께 농민들은 가공 상태로 들어오고 있는 수입 매실 역시 국산 매실의 가격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FTA 피해 품목에 매실을 포함시켜줄 것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지난달 광주 세계수영대회 주경기장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는 안전장치가 없었기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사고 현장을 조사한 결과 추락 방지용 안전고리를 걸 안전봉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고 직후 작업을 중지시킨 뒤 어제 안전봉이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작업을 재개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청은 공사 현장의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숨진 근로자의 고용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가 지역민 우선 고용 등을 요구하며 지역 건설사 점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건설노조 조합원 130여 명은 오늘 낮 광주 신안동 중흥건설 본사 사무실을 점거한 채 외국인 불법 고용 금지와 지역민 우선 고용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무안 남학에서 진행되는 아파트 공사장에서 50여일 넘게 천막 농성을 벌이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본사에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총력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오늘 광주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5.18 망언에 항의한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남발하더니 김명환 위원장을 구속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노동 탄압 정부로 규정하고 모든 역량을 조직해 투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아는 사람 집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23살 최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 14일 오후 1시 30분쯤 평소 알고 지내던 26살 박 모 씨의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해 현금 2,200만 원이 든 금고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빚 독촉에 시달리던 최 씨는 박 씨의 집을 드나들며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여자친구를 속여 수백만 원을 훔친 혐의로 25살 장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여자친구인 26살 이 모 씨의 통장에서 18차례에 걸쳐 930여만 원을 인출해 쓴 혐의입니다.